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이제 세팅해 왔던 노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노션을 쓰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아,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초기 동영상도 있지만, 요 이제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영상 링크는 제가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보면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 DB, 작업 DB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DB로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만 관리하게끔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그 기획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고, 노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제를, 콘텐츠를 이제 또 발굴해 내기 위해서 연구 과제도 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유튜브 영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과제,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까지, 요 세 가지를 관리를 하는 고런 이제 앱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세팅을 해 보고 싶었어요, 노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외에 이제 기획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이렇게 기획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기획만으로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기획 '내가 이거를 기획을 하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획부터 시작하니까, 또 기획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채용이 되기도 하고 채용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제 페이퍼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라는 또 DB, 요 내부 DB 요것도 하나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여기 제 개인 노션에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5개, 기획을 위해서 DB가 하나, 기획 DB 하나, 그다음에 아이디어 DB 하나, 요렇게 진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 저만의 노션 사용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노션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이제 노션 다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니까, 그냥 메모 형식으로 폴더 밑에, 폴더 밑에, 폴더 밑에,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어 이 메뉴를 구성하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제가 또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장점이 있었죠.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쭉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노션 사용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링크, 이제 페이지 링크, 페이지 멘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도 이제 노하우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를 저도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이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줘야겠다. 나 나름대로 사용법을 좀 적어 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워크플로우도 가이드도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면서 제가 노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본 플로우를 제가 이제 정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만 있었는데, 기본 플로우를 이렇게 아이디어, 기획, 프로젝트 생성, 작업 진행, 주검 작성. 저는 항상 결론을 지어야 될 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주간 업무 작성은 참 귀찮은 일이죠. 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 주간 업무 작성을 위해서 프로젝트 DB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많이 나눴던 것도 있고요. 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을 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기획하고 프로젝트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작업을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획을 하다가도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군데 모아 놨다가, 이 버퍼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아 놨다가 내가 생각날 때 끄집어내서 기획으로도 넣고 프로젝트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획
부분을 아이디어라고 만들어 두긴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 했을 때 이제 제가 만든 기본 플로우에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거는 진행이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어느 경우에 취소를 시켜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쭉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말자. 이런 것도 제가 사용을 하면서 노하우를 얻어서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그 프로젝트 밑에 생성된 작업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노션의 기능을 알아보다 보니까 뭐 페이지 링크, 그다음에 페이지 멘션이라는 기능을 저도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고 이 기획 단계에 기획 DB를 이용해서 기획 쭉 만들어 보니까 이 기획 단계에 대한 이제 작업 기록이 좀 잘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에 강제로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예, 그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기획 단계 작업을 남길 수 있게끔 또 구성을 했고요. 이게 노션이 보통 이렇게 즐겨찾기 저는 잘 이용 안 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페이지 자체를 즐겨찾기 할 수 있지만 페이지 내부에는 요 블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화면에서는 뭐 단계별 설명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아마 즐겨찾기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페이지 내에 링크된 페이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는 이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미팅 일정, 요 즐겨찾기 해놓은 게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얘가 이제 페이지 내의 블록이에요. 페이지 내의 블록으로 만들어놨는데, 얘를 즐겨찾기 해놓은 거죠. 요런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매뉴얼을 쭉 작성을 해봤고요. 뭐 기획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은 어떻게 하고, 작업을 해라.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고 단계별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이 아이디어를 기획 단계로 넘기는 요 작업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이디어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새로 기억이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추가를 했으면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의도 부분, 예, 이 아이디어를 어떤 의도로 생성을 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좀 이제 태그로 나중에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태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DB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태그, 아이디어, 의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이드에도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기획 쪽으로 기획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라면 뭔가 내가 기획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참고 문헌이 좀 많이 쌓아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링크들, 그다음에 혹은 내가 읽었던 책들의 뭐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참고 문헌과 관련된 부분을 DB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나중에는 조금 한번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참고 문헌 DB를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이 참고 문헌을 또 기록하는 게 또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획으로 갈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뭐 참고 문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를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DB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 데이터베이스의 요 부분이죠. 데이터. 요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노션 이제 거의 한 중급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옮기기를 하면은 페이지로 전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기획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기획 단계에서 이 작성 중 기획, 여기를 이제 내가 기획을 하는 템프 폴더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여기로 옮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하고 옮기기, 그리고 내가 지정한 작성 중 기획, 이렇게 옮기면 이제 여기 사라졌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획을 옮기긴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좀 이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 과거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 좀 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문은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이거 페이지로 뺀 걸 다시 DB로 넣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복제를 해요, 일단. 네,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은 이제 진행 여부를 이제 작업 진행한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된 아이디어에 여기 들어가고 있죠. 노션 정말 잘 사용하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없어져도 복제한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얘를 이제 옮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성 중 기획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시드가 돼가지고 이 아이디어에 내가 적어놨던 여러 가지 문서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시드가 돼가지고 기획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될 때 이제 제가 배시 관련해서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획 내에 있는 이제 기획 DB를 여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기획 주제, 주요 내용, 요거를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쭉 진행할 것인지 기획을 합니다. 기획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목차 작업이 이제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업 DB를 생성할 수 있게끔 링크를 이제 걸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 DB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작업 DB는 이제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죠.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완료가 되고 작업 DB에 작업이 다 생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플로우를 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보면 이제 완료 부분이 있는데, 완료는 이제 작업이 등록이 되면은 이제 완료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은 작업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획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 작업 A라는 작업이 여기랑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서 플로우는 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녹여서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획을 이렇게 작업 등록하고 이제 작업 등록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생성해서 프로젝트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았는데, 기획 자체도 좀 이제 일이 좀 됐어요. 일이 되면서 얘도 이제 작업을 좀 남겨야 되겠다. 작업 내역을 좀 남겨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다가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 요 기획에다가 얘를 열어보면 얘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DB에 프로젝트 배시 기획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프로젝트처럼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젝트 등록하고 프로젝트 작업 관리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 작업이 이제 등록이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일 기준으로, 영상 공개일 기준으로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 영상들을 먼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 중으로 등록하면은 작업 상태 진행 중인 작업들이 이렇게 목록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책을 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영상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책은 좀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작업 상태를 또 대기 중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 중으로 등록이 됐을 때 내가 책을 어느 부분까지 읽었다, 연구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나중에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록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 구축도 지금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에 대한 상세 내역이 이제 쭉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작업이 진행이 이제 입력을 할 때 주간 작업 일지에 이렇게 이제 주간 작업 일지 DB랑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주간 업무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주 주간인지 이번 주 주간인지 이제 처음에 얘를 새로 만들 때는 이제 시작일만 입력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작일을 입력을 하면은 작성 주차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제목은 검색하기 편하게 연도랑 월 두 자리 이렇게 집어넣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 상태가 이렇게 작업 내역이 그 주에 요 주에 작업이 내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주간 업무를 이제 쓰는데, 뭐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 스스로 저한테 보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간 어떻게 했고 다음 주에는 뭘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현재 주에 대한 진행 사항 요거 하나만 있는데요. 템플릿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고 이쪽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필터를 다음 주로 바꿔줍니다. 다음 주로. 그러면은 11이죠. 예. 2023 11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 작업, 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주간 업무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고정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일정 조정 부분이 매번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작업에 보시면 배시 기획이라는 작업이고, 그 작업 밑에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내역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내역에 날짜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럼 집어넣을 때 이 날짜를 매번 얘를 눌러가지고 캘린더에서 선택하고, 이게 좀 이제 불편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렸냐면은, 이제 상세 작업 내역 DB에 대한 이제 페이지를 상세 작업 로그라고 만들어 놨고, 여기다 캘린더들을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날짜는 내가 주간 보고를 쓰는 시점에 월요일로 그냥 다 때려 박아요. 때려 박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날짜가 조정이 필요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표 탭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영상 제작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오늘로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기획하고 녹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기면은 작업 내역에 대한 날짜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날짜를 이제 이렇게 칼렌더에서 드래그해서 옮기는 이런 용도로 상세 작업 로그, 네, 요런 페이지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짜 조정은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 하다 보면은 이제
주간일지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주간일지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됐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저 나름대로 또 이제 주간일지에서 작성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속성으로도 제가 옮겨놨어요. 주간 한 줄 평을 쓰자. 쭉 보면은 억지로 기획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네, 구독자 300명 1월 달에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프링부트 제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스프링부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지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배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프링부트를 이제 함부로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부트로 뭔가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요 영상에 보이는 요 워크플로우 프로젝트 관리하는 요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SI 사업할 때 주로 했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에 MS를 주제로 가지고 할 것인가. 지금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선행식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설계하는 법, UML로 엔티티 도메인 그리는 법, 이런 것들도 이제 선행적으로 좀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좀 스프링부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요 미팅 일정. 이 미팅 일정 관련된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모임 일정 DB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칼렌더로 이렇게 집어넣고, 저는 미팅이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미팅 일정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시점, 프로젝트를 생성한 시점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시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주간 일지를 쓴 시점, 그 다음에 좀 또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마실 수 있으니까 술 모임 회식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지워넣기 위해서 이 모임 일정은 이렇게 다른 DB들하고 이렇게 디펜던시 하게끔 최대한 이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속성도를 좀 보면은 이제 참석자,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작업 DB, 프로젝트 DB, 주간 일지 DB 그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또 기획 DB도 제가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획 DB랑 아이디어 DB도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게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게 작업 DB랑 요 회의 일정이랑 프로젝트 DB랑 회의 일정이랑 이렇게만 관계가 되게끔 내용 구성을 돼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단계 순서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항, 결정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할 수 있게끔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블랭크 상태에서 지금 6개월 노션을 쭉 세팅하면서 사용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느낌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노션을 단순히 그 노트 앱으로 혹은 메모 앱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노션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팅을 하시다 보면은 이처럼 그냥 페이지 하나로 페이지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 노트들이 없어요. 저도 이제 기록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DB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노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이페이지 넣어가지고 노션을 쓰실 거면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노트들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 요게 저는 노션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노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멘션이라고 봅니다. 페이지 멘션. 가이드 문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멘션을 집어넣는데 페이지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페이지 이렇게 해보시면은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링크가 있고 페이지 멘션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만들면 이제 하위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페이지나 페이지 링크나 별 다를 바 없는데 페이지 링크를 하게 되면 그냥 한 줄을 다 차지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뒤에 뭔가 연결해서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페이지 멘션 하면은 페이지 멘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쓰고 나서 뒤에 글을 이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DB를 한번 볼게요. 작업 관리에서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일단은 링크 복사를 합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에서 이렇게 노션 잘 쓰고 있습니다. 열기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에 넣을 때는 여기에 입력할 때 이게 안 먹혀요. 이 슬러시 명령어가 안 먹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링크 복사해 놨죠. 복사해 놓은 걸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페이지 멘션 이렇게 하면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개월간의 노션 이제 세팅한 요 사용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아이디어 많이 얻으셔서 여러분들만의 노션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